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혼다의 포르자입니다. 포르자는 쿼터급 스쿠터에서는 어떤 독보적인 인기를 갖고 있던 모델이죠. 기존의 포르자는 이 300cc라는, 정확히는 279cc 배기량의 단기통 엔진인데, 갖고 있는 배기량답지 않게 주행 성능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GT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장거리에도 어떤 무리가 없을 만큼 괜찮은 주행 성능을 갖고 있었던 스쿠터였었습니다. 지난해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국내에는 출시를 했고요. 지금 잠깐 타보니까 기존에 평가받던 그런 주행 성능이 훌륭한 스쿠터라는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해서 좀 스포티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트고가 전보다 좀 높아졌거든요. 이따가 시트 포지션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자그마치 780mm나 됩니다, 시트고가. 그러면서 휠베이스도 좀 짧아졌는데, 이런 걸로 미루어 보건대 어떤 스포티한 주행성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체감하기에는 좀 더 회전하는 그런 질감이라든지 선회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방향 전환하는 그런 느낌이 전보다 좀 더 날카로워졌어요.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혼다가 내세우는 그런 디자인들을 고스란히 앞뒤로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면 헤드램프를 보시면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PCX도 그렇고 이런 데이라이트 등의 어떤 램프류를 모두 LED를 쓰면서 모양도 혼다 모터사이클만의 그런 스타일을 갖췄습니다. 이 전면에서 볼 적에 특징적인 부분은 이 윈드실드인데, 일단 140mm, 그러니까 14cm나 아래 위로 전동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주행할 적에 바람을 막아주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또 발 놓는 이런 풋스텝도 지금 이따가 앉은 자세를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포르자라는 모델명이 큼직하게 쓰여져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텐덤자를 위한 그립바가 있고, 뒤에서 봤을 경우에도 테일램프도 PCX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X자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LED를 이용해서 후미등을 해놨죠. 그리고 깜빡이 등은 저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엔진은 그대로인데 출력과 토크 세팅을 좀 바꿨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시트의 형상도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이제 디스크 타입의, 듀얼 타입은 아닙니다만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ABS는 적용됐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은 이제 120에 70에 15인치가 들어갔고, 뒤에는 140에 70에 14인치로 들어가서 전보다 뒤에가 1인치 커졌어요. 그래서 타이어 인치가 좀 커져서 이런 부분 역시 어떤 주행 안정성에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은 양쪽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가 있고요. 가운데 디지털 창이 있어서 디지털 창에 보여주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버튼 뭉치들로 조작을 하는데, 버튼은 패스등, 하이빔이 있고, 이쪽은 이게 전동 스크린을 조작하는 방식인 버튼인데요. 눌러볼게요. 속도도 굉장히 신속하게 오르내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인가 그거죠. 근데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어떤 CB1000R이라든지 그런 상위 모델에서 봤었던 것처럼 라이딩 모드를 바꾸거나 설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켜고 끌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혼이 있고요. 혼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은 배기량일수록 혼 소리만은 좀 커야 된다 생각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 A는 눌러보면 여기 이제 총 주행 시간, 그리고 평균 연비, 또 이거는 주행 시간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쪽 밑에 보시면 인포 B가 있는데, 인포 B를 눌러보면 밑에가 이제 주행 가는 거리와 실연비, 순간연비죠. 그리고 총 주행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밑에 배터리 볼티지까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외기 온도, 그리고 주유량과 냉각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위에는 시간도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굳이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정보창입니다. 오른쪽 핸들에는 이제 킬 스위치하고 비상등 버튼도 갖췄어요. 조작감도 상당히 좋고 글러브 낀 채로도 누르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네, 이 영상은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려고 찍는 영상인데, 앉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편한 자세가 나오고요. 근데 무엇보다 신형 포르자는 시트고가 780mm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신장이 단신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성 라이더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스쿠터의 용도 자체가 어떤 도심 주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욱더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차 중에 팁을 드리자면, 뭐 팁이라기보다는 엉덩이를 아예 그냥 뺄 생각으로 정차할 때마다 뺀다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빼고서 이렇게 다리를 뺐을 경우에 다리로 버틴다고 한다면 좀 편하게, 좀 덜 부담스럽게는 정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익숙해짐의 문제라서 한번 익숙해진다고 하면 그때 그 뒤로는 또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 키는 178이고요. 표준 체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잡았을 경우에는 뭐 요렇게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윈드실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따 주행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윈드실드는 지금 제가 올린 상태고요. 최대한 내렸을 경우에는 요 정도가 되는데, 최대한 내렸을 경우에는 이 바람 맞는 게 상당히 심하고요. 아마 이 전면의 그 패널 때문에, 카울 때문에 그 바람이 더욱더 좀 맞부딪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올리더라도 이 안에서 바람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멧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어떤 그 헬멧을 때리는 바람이 있다는 게 좀 꽤 많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주행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잠깐 설명할 적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발 놓는 곳이 풋스텝이 상당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주행 중에는 뭐 항속 중에는 발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도심에서는 발을 이제 자주 땅에 디뎌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편히 책상 다리 하듯이 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행간에 어떤 적극적으로 좀 더 라이딩을 하면서 코너링을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이 뒤까지 쓸 수 있게끔 발을 놓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물론 뭐 어떤 다른 기종의 네이키드라든지 그런 바이크처럼 니그립을 쓰면서까지 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가, 스쿠터가 시트고도 높아지면서 차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저중심, 무게중심까지도 올라가서 주행간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의외였어요. 되게 좀 고소간접성도 좋고, 특히나 코너에서 돌아나갈 적의 느낌이 약간 모타드까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 그 높은 바이크들이 의외로 코너링을 잘 타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앉았는데도 무게중심이 아래서 그냥 쫙 잡고서 버텨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돌아나가는 게 싹싹 잘 누우면서 돌아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 포르자 같은 경우는 뒷자리 승객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그립 바까지도 되게 멋들어지게 만들어놨고, 또 여기 2열 승객을 위해서 풋스텝까지 잘 해놨고요. 뒤로 제가 옮겨가서 앉아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립바를 잡았을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겠고, 앞자리에 만약에 이제 라이더가 앉아서 텐덤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제가 텐덤은 안 해봤지만 텐덤자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고, 탑박스를 달게 되면 더 편하겠네요. 이 백레스트까지 생기고 패드 달린 탑박스 달면 상당히 편하겠네요. 신형 포르자의 키는 스마트 키예요. 그래서 이 키를 주머니에 수지만 하고 있어도 핸들을 잠그거나 아니면 시동을 걸거나 바이크를 이그니션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버튼이 지금 있잖아요.
요건 이제 누르면 라이트가 켜져서 바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얘는 소리로 알려주는 거고, 이건 무선으로 자동차 키와 마찬가지로 그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는 버튼인데, 거리가 상당하네요. 지금 제가 바이크를 세워두고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멀리 와봤는데, 지금 어림잡아도 거리가 한 50m 이상, 50m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보이시죠?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윙커가 깜빡이고 소리가 들리시나요? 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바이크가 꽤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푸르자는 워낙에 인기 모델이라서 그런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건데, 특히나 뭐 양만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바이크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가면 이럴 때는 뭐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키잖아요. 그래서 헬멧을 쓰거나 장갑, 글러브 꼈을 적에 키를 깜빡하고선 시동을 안 걸고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르자는 상당히 자유롭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트렁크인데, 트렁크 부분이 이제 스마트 키 방식이니까 이걸 돌려서 해지를 하는데, 시트랑 퓨얼 쪽으로 돌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고를 합니다. 먼저 퓨얼을 열면은, 누르면 여기가 열리고요, 시트를 또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정말 큰 것 같아요, 공간이.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재원상으로도 이 포르자의 트렁크에는 풀페이스 헬멧 2개를 수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충분히 되고요. 제 건 이제 쇼웨이 GTA인데 지금 세나와 앞에 고프로가 마운트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파티션인데 보시면 요게 요런 사용법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이 공간을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저 앞에다가 이제 헬멧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공간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것도 충분히 닫히고요. 다시 해보면, 저 파티션은 정말 상당한 호평을 받을, 앞으로 다른 스쿠터들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편의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별도의 어떤 툴 공간을 또 뚫어놨어요. 그래서 툴을 넣고도 밑에다가 잡다구리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해 뒀습니다. 그리고 저 시트 아래에다가도 뭐 툴은 또 묶을 수가 있어서 밴드가 있을 경우엔 별도의 공간까지 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최대 적재는 10kg 이하라고는 써 있어요. 네, 그리고 포르자는 글러브 박스도 요 왼쪽에 있는데 원터치 방식으로 누르면 되고요. 공간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안에는 12V C가 잭도 갖추고 있죠. 실제로 글러브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도 상당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글러브라 그러면 3켤레도 넣을 수 있을 정도예요. 혼다 포르자는 279cc의 단기통 엔진을 가지고 25.2마력 최고 출력의 2.8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지금 강원도 홍차원에서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쿼터급 스쿠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주행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주행 퍼포먼스가 출중해서
동급 세그먼트 스쿠터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다시피 이 전동식 윈드실드가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행할 적에 앞에서 오는 주행풍을 많이 걸러줘서, 물론 지금 좀 전에 그 시트 포지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드와 헬멧 사이 어떤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는 꽤 있는데, 그럼에도 장거리 주행 시에는 상당히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어떤 편의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통 엔진의 배기량은 정확히는 300cc가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성능은 상당히 시원해요. 호쾌하게 가속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주행 간에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라이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780mm로 꽤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에서 느껴지는 안정성은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높은 바이크들이 오히려 좀 코너에서 잘 눕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 눕더라도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포르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이 잘 눕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하체는 좀 단단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턱을 넘을 적에 요철이라든지, 물론 상태가 좋은 아스팔트 길이긴 합니다만, 요철을 만날 때마다 뒷바퀴가 쿵쿵 떨어지는 느낌이 꽤 정직하게 이런 엉덩이라든지 허리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리어 스프링의 감쇄력이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스포츠성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노면을 이렇게 지그시 밟고 지나가는 그런 노면 추종성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불안한 움직임은 보여주는 게 없었고요. 이렇게 살짝 코너링 있는 곳에서는 정말 눕는 느낌이 남달라요. 아까도 풋페그, 풋스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라이딩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달리는 맛이 쿼터급 스쿠터에서는 느끼기가 좀 힘든 그런 좀 포르자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누울 적에도 상당히 스포티하게 감아나가는 것을 매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깊은 코너라고 하면은 코너 안쪽을 바라보고서 굳이 막 린인 하면서까지 몸을 빼면서까지 탈 필요 없이 그냥 여유롭게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GT스러운 모습이랄까요? 고성능의 정의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매끄러운 가속, 감속, 그리고 엔진의 성능을 잘 받아주는, 제대로 전달해주는 하체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도 제동 성능이 전보다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일관되게 잡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브레이크도 이제 2채널 ABS가 연동이 돼서 이런 부분도 어떤 라이더에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고요. 또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도 들어가서 지금은 켜놓고, 그러니까 활성화 시켜놓고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비활성화 시키더라도, 비활성화 시키면 조금 더 이제 바퀴가 어떤 미끄러짐을 허용을 하니까 이론상으로는 운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팅에 가까워지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윈드실드는 지금 140mm를 끌어올려 놓고서는 타고 있는데, 뭐 시내에서, 도심에서 탈 경우가 아니라면은 교외로 나갈 경우에는 그냥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려놓고서 탈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지금 한번 내려볼게요. 바람 소리가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쉽게 어떤 고속에서는 특히나 바람 맞는 게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네이키드 타면서 바람 맞는 것과는 다르게 꽤 벅 치는 게 있어서, 특히나 제 지금 쓰고 있는 헬멧이 GT에어거든요. 그래도 좀 풍절음에 강한 헬멧인데도 바람 맞는 게 상당히 큽니다. 사이드미러, 여기 안에 이런 와류까지는 아닌데 바람이 들이닥치는 게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멀잖아요. 그래서 쳐다볼 적에 뒷시야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팔을, 상박을 안쪽으로 살짝 들이밀면서 뒤쪽 후방 시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낮이고 햇빛이 제 뒤에서 내리쬐고 있어서 계기판이 어떻게 보면 반사가 심한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포르자는 유기액정이 적용이 돼서 햇빛이 쨍 내리쬐더라도 저 표시되는 글자들이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행 가는 거리, 또 온도, 연료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파악하기 쉽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시선 처리, 그리고 이 차체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라이더가 이끄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더 친화적인 스쿠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신뢰가 생기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초보자부터 아니면 좀 능숙한 라이더까지도 두루두루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스쿠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도시명 비즈니스용으로 출퇴근용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은 스쿠터가 아닌가 싶고요. 도심을 벗어나서 교외를 달릴 적에는 포르자만의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난해 출시했지만 겨울이 좀 일찍 찾아오고 길어지는 바람에 늦게 보여드리게 된 포르자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익히 들어왔던 대로 요 쿼터급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포르자 시승은 마치겠고요. 이제 할리데이비슨 팻밥은 이제 오늘 시승을 나가는데요. 시승하자마자 급히 서둘러 들어와서 편집해가지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